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노후 건강사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작은 생활 습관이 얼마나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의 지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배우고 습관을 바꾸고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건강 정보는 여러분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과 평생을 바꾸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저 역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다룰 중요한 건강 주제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작은 습관들, 예를 들어 머리 손질, 식습관, 양치질 같은 것들이 사실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는 그 진실을 과학적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역시 여러분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매일,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 접하는 주제일 겁니다. 단순한 미용이나 생활 팁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거의 매일 손에 쥐는 열 스타일링 도구, 그러니까 고데기와 매직기, 드라이어, 컬링 아이런과 같은 기기, 그리고 그와 함께 쓰는 세럼 오일 스프레이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릿결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볼륨과 윤기를 더해주는 이 도구들은 분명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같은 순간 공기는 성질을 바꾸고 우리의 눈, 코, 목, 점막과 폐는 작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은 종종 좀 따가웠다로 끝나지만 같은 조건이 누적되면 만성적인 불편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럼이나 오일을 바른 뒤 열판을 대거나 뜨거운 바람을 오래 쐬면 제품 속 분자들이 열을 받아 더 활발히 움직이며 기화하거나 아주 작은 입자로 응결합니다. 이렇게 생긴 미세 초미세 에어로졸은 대개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끈질기게 공중을 떠다니며 코와 입 주변의 호흡선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큰 입자는 상부기도에서 걸러지지만 100나노미터 미만의 매우 작은 입자는 상부 방어망을 비껴 폐포 깊숙이 침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소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기침과 목 따가움, 두통, 답답함 같은 증상이 쉽게 올라옵니다. 이 입자들은 가구와 벽지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에어컨 바람을 타고 다른 공간으로 퍼지기도 하므로 한 번의 스타일링이 끝났다고 해서 공기 속의 잔상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이름이 익숙한 포름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이 물질은 일부 스트레이트닝 시술제 자체에 들어있거나 열을 받으면 포름알데하이드로 전환되는 전구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판이나 고온의 바람이 닿는 순간 기체로 증발해 공기 중 농도를 끌어올리고 눈물, 코 자극, 인후통기침 같은 즉각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런 불편을 시술 날이면 원래 그렇다고 넘기며 습관화해 버리는 태도입니다. 자극이 반복되면 점막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과민 상태로 굳어져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넓은 미용실에서조차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문을 닫은 집 욕실처럼 체적이 작고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서는 순간 농도가 더 쉽게 치솟습니다. 세럼을 듬뿍 바른 직후 열판을 대고 환풍기 없이 길게 작업하는 습관은 보이지 않는 구름을 방 안에 띄운 채 그 속에서 숨을 쉬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40대 여성은 정기적으로 스트레이트닝을 받으며 씻을 때마다 눈과 코가 메었고 머리가 멍했지만 그냥 참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침이 만성화되었고 시술을 중단하고 환기를 강화하자 증상이 놀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은 집에서 거의 매일 고데기를 썼고 모발 보호를 위해 오일과 세럼을 넉넉히 사용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자궁 내막암 초기 진단을 받고 인과를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빈도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저온간헐 사용과 환기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20년 경력의 미용 종사자는 하루 종일 고열과 제품 증기에 노출되며 천명음과 숨가쁨을 경험했고 국소 배기와 환기량을 늘리고 작업 동선을 조정하자 증상이 완만히 호전되었습니다. 20대 학생은 세럼을 바르자마자 고열을 대는 습관 때문에 귀 옆과 목의 홍방과 가려움이 반복되어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제품 열 사이에 간격을 두고 환기를 강화하자 재발이 줄었습니다. 40대 남성은 밀폐된 욕실에서 드라이 고데기 왁스 스프레이를 한꺼번에 쓰는 습관으로 두통과 피로, 간 수치 이상을 겪었으나 생활을 바꾸고 환기를 강화한 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공통점은 명료합니다. 열과 화학 성분, 환기 부족, 그리고 반복 노출이 겹치면 노출 곡선은 올라가고 우리 몸의 증상 역치는 내려갑니다. 석사 과정 중이던 지연은 마감 전날이면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발표 아침에 허둥대지 않으려고 늘 전날 밤에 머리를 미리 정돈했다. 세럼을 넉넉히 바르고 180도 넘는 고데기로 잔머리를 눌렀다. 겨울이라 창은 꼭 닫았고 환풍기는 소음이 거슬려 켜지지 않았다. 다음 날만 되면 이상하게 편두통이 찾아왔고 눈과 목이 따가웠다. 긴장 탓이라 넘기던 어느 날 창문을 살짝만 열어보라는 친구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틈새 환기를 시작했다. 세럼을 바른 뒤 10분을 먼저 보내고 고데기 온도는 160도로 낮춘 뒤 5분마다 타이머를 울려 작업을 끊었다. 다 쓴 고데기는 완전히 식힌 다음 표면을 닦았다. 그 작은 변화들만으로 다음 날의 머리는 놀랄 만큼 가벼웠다. 지연은 결국 자신의 밤 공기를 탁하게 만든 범인이 마감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밀폐와 고열, 연속 사용의 조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숙사 2인실에서 살던 현수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서둘렀다. 커튼 뒤 창은 닫혀 있고 알람을 3번이나 밀어낸 뒤 20분 남은 등교 시간에 스프레이를 빠르게 뿌리고 고데기로 앞머리를 말았다. 옆 침대 준호는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난다고 투덜댔지만 어느 날은 첫 교시 내내 눈물이 맺히고 콧속이 화끈거린다고 했다. 현수도 강의실에만 가면 머리가 무거워 집중이 흐트러졌다. 둘은 결국 자신의 스타일링이 둘이 나누는 공기를 바꾸고 있음을 인정했다. 창가 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짧게 분사하고 에어로졸 스프레이는 액상 펌프형으로 바꿨다. 고데기는 15만 170도로 낮추고 7분 타이머를 두어 작업을 끊었다. 무엇보다 먼저 환기, 그 다음 도포, 충분한 대기, 마지막에 저온 열의 순서를 지켰다.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의 아침 기침이 잦아들었고 현수의 오전 집중력도 서서히 돌아왔다. 같은 방은 곧 같은 공기라는 사실을 둘 다 몸으로 배웠다. 영업직 재민에게 차는 이동수단이자 이동식 드레스룸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룸미러를 내리고 왁스와 스프레이를 쓰고 휴대용 고데기로 앞머리를 정리했다. 겨울에는 히터를 켜고 창문은 닫았다. 몇 달 사이 운전 중 두통과 눈시림, 목 가려움이 반복되었다. 병원에서 차 안 공기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습관을 바꾸었다. 지상에 차를 세워 창문을 조금 열고 스프레이는 실외에서 짧게 뿌린 뒤 탑승했다. 고데기는 더 이상 차 안에서 쓰지 않고 건물 1층 화장실의 환기구 근처에서 23분만 저온으로 정리했다. 트렁크에는 일회용 물티슈를 상비해 매주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을 닦아 제비산 먼지를 줄였다. 한 달쯤 지나자 운전 중 두통이 자취를 감췄다. 좁고 환기 약한 공간에서의 몇 분이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걸 재미는 뒤늦게 알았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소연은 생방송 10분 전마다 헤어 세팅을 받았다. 스프레이와 열기구가 동시에 오가고 이동을 줄이려 문은 늘 닫혀 있었다. 방송 막바지에만 되면 목이 조여오고 마른 기침이 올라왔다.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녹화가 길고 세팅이 오래 걸린 날일수록 더 심하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됐다. 헤어팀과 상의해 작업 순서를 바꾸었다. 스프레이는 문 근처에서 배기펜을 등지고 뿌리고 열작업 사이사이에 5분씩 환기 텀을 두었다. 문은 도어 스톱으로 살짝 열어두고 소형 이동식 배출기를 대기실 한쪽에 두었다. 소연은 방송 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했다. 그 뒤로 생방송 말미에 마른 기침은 현저히 줄었다. 문 하나의 틈과 순서의 재배치, 작은 배출기가 성대를 지켜준 셈이었다. 워킹맘 민정은 아침마다 거실 거울 앞에서 빠르게 머리를 정리했다. 곁에서 딸아이가 그림책을 읽고 강아지는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바쁜 시간이라 스프레이와 오일, 고데기가 한꺼번에 움직였고 그 시간은 78분에 불과했다. 어느 순간부터 딸이 아침마다 재채기와 코막힘을 호소했고 민정 자신도 목이 칼칼했다. 밤보다 아침에만 유독 심한 증상은 결국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숨 쉬는 함께 노출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정은 아이방 근처에서는 머리 정리를 하지 않기로 했고 거실 창을 열어 바람길을 만들었다. 제품을 바른 뒤에는 10분을 먼저 보내고 아이와 반려견은 2m 이상 떨어지게 했다. 스프레이는 베란다 문턱에서 바깥 방향으로 짧게 뿌렸고 가능하면 워터 베이스 제품으로 바꿨다. 2주쯤 지나자 딸의 아침 코막힘은 눈에 띄게 줄었다. 민정은 거울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내 스타일링은 아이의 공기라고. 연구들이 말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을 가한 환경에서 실리콘계 성분이나 향료, 용매, 코팅 폴리머들이 쉽게 휘발하거나 미세입자로 응결해 공기 중 농도가 올라간다는 정량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관찰 연구에서는 화학적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자주 사용하는 여성에서 자궁암 위험 증가 신호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관찰 연구가 인과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예방 원칙을 지지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절대 위험이 개인에게 여전히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작은 위험이 넓은 인구에 걸쳐 누적될 때 결과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청소년,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미용 종사자처럼 민감하거나 노출 시간이 긴 집단에서는 특히 보수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환기입니다. 창을 열고 환풍기를 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동시에 만들어주세요. 문을 닫지 말고 가능하면 바람이 얼굴에서 바깥 출구로 흐르도록 작업 각도를 바꿔보세요. 둘째, 저온입니다. 150, 180C 미만의 저온 모드를 우선하고 온도를 한 단계만 낮춰도 휘발과 입자 발생은 체감될 만큼 줄어듭니다. 셋째, 간헐입니다. 연속 10분 이상 사용은 피하고 작업을 나누어 짧게 진행하며 중간중간 환기를 섞어 농도 피크를 깎아내리세요. 넷째, 간격입니다. 제품 도포 직후 고열은 피하고 충분히 흡수 건조된 뒤에 열을 적용하십시오. 사용을 마치면 도구가 완전히 식은 다음 표면에 남은 잔사를 닦아 다음 가열 시 불필요한 휘발을 줄이세요. 이 네 단어, 환기, 저온, 간헐, 간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점막과 폐는 매일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장기 노출 곡선을 크게 바꿉니다. 이제 같은 내용을 공간과 생활 흐름 속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은 대개 체적이 작고 환기가 부족한 데다 욕실처럼 문을 닫아 쓰는 공간이 많아 농도 피크가 쉽게 생깁니다. 그러니 스타일링은 가능하면 창문을 열 수 있는 시간대로 옮기고 환풍기만 믿지 말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문과 창을 동시에 열어 교차 환기를 만들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작업 동선을 바꾸면 흡입 노출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샴푸 후 자연 건조를 70%까지 하고 라운드 브러쉬로 뿌리만 살린 뒤 워터 베이스 제품을 소량 쓰는 열 없는 볼륨 데이를 주 23일 배치해 보세요. 열을 써야 하는 날에는 세럼을 극소량 모발 중간과 끝에만 얇게 바르고 완전히 흡수 건조된 뒤 150, 170시로 필요한 부분만 짧게 정리합니다. 스타일링을 한 번에 길게 몰아 하지 말고 타이머를 7분 정도로 설정해 환기와 휴식, 물 한 잔을 사이사이에 끼우면 공기 중 피크를 효과적으로 깎아낼 수 있습니다. 일요일처럼 한 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점막 휴식일을 지정하면 만성 자극은 회복 시간을 확보합니다. 미용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공간이 넓어도 동시다발로 열과 제품을 쓰는 만큼 총 배출량이 큽니다. 국소 배기, 즉 시술대 상부 후드나 측면 흡입 장치를 확보해 바람의 흐름을 고객 얼굴에서 바깥 출구로 유도하고 실내 전체 환기량을 표준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품 도포 구역과 열 시술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혼합 노출이 줄어듭니다. 제품 안전 자료를 비치하고 흡입 피부 노출에 대한 응급 대응 프로토콜을 팀 전원이 숙지하는 것, 작업 로그를 기록해 사용시간 제품 증상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리스크는 크게 낮아집니다. 직업 보고는 선택이 아니라 업무의 요건입니다. 제품 선택은 라벨 읽기에서 시작합니다. 성분표에 INCI 명칭을 기준으로 사이클로실록산디사디오디육, 알데하이드 전구체, 고위발 용매나 향료에 스스로 경고 표식을 붙여두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첨가 같은 문구 하나로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세요. 워시-오프 제품은 헹구어 내려가지만 리브-온 제품은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아 다음 열 사용 시 휘발 재료가 됩니다. 스프레이는 분사 순간 공기 중에 구름을 만들기 쉬우니 창을 등지지 말고 가능한 한 창 쪽으로 분사하거나 베란다처럼 외부 공기가 순환하는 장소에서 짧게 뿌린 뒤 들어오는 편이 낫습니다. 에어로졸형은 밀입자화가 더 잘 되는 만큼 필요 최소량 원칙을 지키고 가능하면 액상 펌프형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민감 집단을 위한 맞춤 가이드는 더 보수적입니다. 천식비염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빈도와 온도, 사용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증상이 올라오면 즉시 중단하여 회복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중이라면 열과 향료, 용매가 적은 단순 성분 위주로 전환하고 가능하면 열 없는 루틴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은 점막이 예민하고 습관화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이 함께 요일제 루틴을 합의하여 꾸준히 지키도록 돕는 편이 좋습니다. 토요일 같은 특정 요일을 풀 세팅 허용일로 정하고 평일에는 저온간헐 원칙을 지키는 보상형 설계를 도입하면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미용 종사자는 국소 배기와 환기량, 작업 동선, 제품 안전자료, 개인 보호구 사용을 표준 작업으로 삼아야 하며 고객에게 환기, 저온, 간헐 간격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행동 장벽을 낮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즉각적 보상에는 민감하지만 지연된 위험에는 둔감합니다. 따라서 거울 옆에 작은 체크리스트 카드를 붙여두세요. 창 열기, 환풍기 켜기, 온도 낮추기, 타이머, 7분 설정, 중간 환기 같은 순서를 눈이 먼저 읽게 하면 뇌는 생각 대신 따라하기를 선택합니다. 도구 표면 닦기는 청소 도구를 콘센트 옆, 손이 가는 곳에 비치하는 것만으로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간이 PM 센서나 VOC 표시 제품을 이용해 상대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문을 닫고 세럼 직후 고열을 썼을 때와 창을 열고 간격을 두어 저온으로 나눠 썼을 때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순간 뇌는 보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건강은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공기와 점막이 내일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욕실 문 손잡이 옆에 붙여두길 권합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점막과 폐는 매일의 공기를 기억한다. 이 문장을 매번 읽으며 손이 자연스레 환기 스위치로 온도 조절로 타이머로 향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열과 제품은 미용의 도구로만 남고 위험의 동반자 자리는 환기 저온 간헐 간격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와 호흡 그리고 미소는 한층 더 맑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평생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시도록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최신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